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이라크 내전 사태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198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외국인들의 현선물에서 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벌써 7월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부담스러운 어닝 시즌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증권에서는 7월 시장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은 7월 달이 그 2000선 중심의 6월과 비슷한 양상 시대는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에서의 결과, 즉 7월 중반 이후에 나오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실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상향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면은 2000선 안착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는 대략 PBR 1.0제 정도 수준이 현재 1970포인트이기 때문에요. 7월 달에는 한 1950에서 2050 정도의 지수 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1.0배에 대한 검증 과정이 7월 초반 정도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 확인 구간에 따라서는 2000선 안착과 그 이상에 대한 지수 기대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실적 기준으로 다만 이제 IT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뚜렷하게 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7월 장세에서도 실적에 대한 그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조금 투자 심리를 억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이 이제 7월 중순 이후가 되는데요. 그 이전이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본다면 프리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서 그나마 EPS가 좀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주가 추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7월 달에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본 실적과 관련해서 선 조정 과정과 최근 EPS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LG화학이라는 소재 업종과 현대자철이라는 철강 업종의 주가 추이가 대략적으로 7월 달에 어닝 시즌의 방향성을 암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업종과 철강업종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은 이렇게 섹터별 차별화 흐름보다는 종목별 장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이렇게 계속 지루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7월 시장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7월 달에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외 변수에서는 좀 공백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진국 간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그 논쟁들은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7월 달에 ECB나 미국 또 중국 변수들이 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이 어닝 시즌과 프리 어닝 시즌을 좀 겹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에 대한 집중 현상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종목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2분기에 실적이 몇 프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외형적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YOY 기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시장의 그 주가와 연속성에 관련해서는 EPS의 흐름 자체가 턴업하는 기업이라든가 EPS의 상향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시세의 연속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예상해 볼 수 있는 EPS의 개선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의 결정 요인이 아닐까 보는데요. 이런 2분기, 3분기에 그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본다면은 컴투스라는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공이 2, 3분기 개선되는 게 현대산업,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LG이노텍, 그리고 뭐 게임빌, LG전자, SK하이닉스, 스카이라이프, 금호석유, 그 다음에 동아에스티나 빙그레, 네이버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 2분기와 3분기 공이 EPS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방향이 지속되거나 턴업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EPS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찝어주신 종목군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환시장 전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어제 우리 외환시장 4일 만에 반등하면서 102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7월 외환시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네, 뭐 환율 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인 요인을 먼저 보면 국내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해서 유로화는 좀 약세 압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좀 강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 원하는 지속적인 강세보다는 어느 정도 강세 속에 약세 흐름이 좀 동반된다고 보면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자체는 102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세 자릿수 좀 1000원 이하의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1020원에서 상당폭 높아지는 1050원대의 환율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 요인에 의해서 경상수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더 나아지지 않는 형태,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대외 환율 여건으로 봐서는 1020원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섹터 움직임과 관련해서 볼 때 자동차나 뭐 IT 이런 그 수출 업종에 대한 부정적 심리 상태도 5월, 6월에 갔던 심리보다는 7, 8월에는 조금 개선될 수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실적 신뢰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 변화를 조금 개선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볼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시하신 한미사이언스가 장중에 2% 가까이 오르다가 다시 좀 시초가 원위치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한미사이언스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도 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제가 바닥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포인트 자체에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어제 지수 자체가 조금 떠서 시작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수가 미끄러지는 만큼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한 450여 개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한 300여 개 지나지 않았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어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지수 자체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은 나왔습니다. 어차피 바닥은 1970포인트, 1980포인트, 여기 사이를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조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그런 지수 투자가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군이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것이냐.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이 좀 더 보셔야겠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지금 아직까지 이슈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인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신고가만 나오면 그때부터 또다시 방송을 엄청 많이 탈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지금의 가격대, 제가 적정 가격대는 이 가격대 말씀드렸죠. 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고 오시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6,9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17,050원, 17,100원 정도의 호가가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갭 상승을 하더라도 오늘 어제 어느 정도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유를 하시고, 회사의 가치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는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죠. 우리가 변화를 필요로 해야만, 그리고 변화를 해야만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삼천리 자전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피터 린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딸과 쇼핑을 하면서 나는 기업 탐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던킨 도너츠를 대박 났게 했었죠. 그리고 딸이 즐겨 입는 옷, 갭을 또다시 한번 더 대박의 종목을 만들었고요. 일단 삼천리 자전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삼천리 자전거를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의 거의 98%, 그리고 수출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만큼 내수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 이 두 가지가 자전거의 이제 쌍두마차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딸내미도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기에서 조금은 많이 그 시리즈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 40대 어머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브랜드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요게 요번에 매출 자체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를 좀 더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나갔지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남용이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일단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인원 자체는 보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27%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70%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국내의 여건 환경이 변한 만큼 국민들의 어느 정도 자전거 사랑도 좀 더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상 있다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굳은 날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 지방에는요. 하지만 이런 굳은 날씨 자체를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무더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6월달, 7월달, 8월달 좀 더 자전거에 대한 좀 더 타기 좋은 시즌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현재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 자체는 여름을 보고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계절적인 테마도 좀 더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제 뉴스가 한 개 떴습니다. 뭐 뉴스가 떴냐면 만도에서 지금 전기 자전거를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한다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라가 지금 한라그룹이 각 계열사로 분리되어 있던 전기 자전거의 그거 모습을 전기 자전거는 이제 만도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자체를 나쁘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알톤 스포츠 이 두 가지 회사가 그 전기 자전거의 시장을 다 이끌어가기에는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기업까지 뛰어든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르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또 금방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나비 아니면 파인드라이브로 대표되던 그 시장 자체가 만도가 뛰어들므로써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급속도로 커지게 됐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시장은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에 이어서 만도까지 들어오면서 그 시장을 좀 더 넓혀질 수 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서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알톤 스포츠 상당히 지금 계절적인 테마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실적 증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증가 자체는 우리가 내수 시장 자체가 회복됨에 따라서 삼천리 자전거 이런 내수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번에 시세가 한 번쯤 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가격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앞서 있던 이 모습 2009년도의 고가 자체를 어느 정도는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꾸준히 밀렸습니다. 꾸준히 지금 5년간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매집 구간도 분명히 분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뚫으려고 올라오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요. 자, 한국인의 3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 봤을 때 지금 이번에는 크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는 시초가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렇게 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가격권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선 자체를 요 가격대로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러프하게 개념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평선을 우리가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21선 자리, 그 자리보다 약간 하단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대. 대신에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삼천리 자전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그리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정동훈 멘토님, 오늘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제 좀 빠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오늘장은 강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소폭 0.12% 상승한 1984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장이 아니라 향후에 코스피가 더 빠질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빠져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조정세를 겪었던 건 역시나 전차군단의 하락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 쇼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 기아차 역시 환율에 의해서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차군단에 의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PBR 역사적 PBR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차군단에 의한 쇼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스피 지수를 하락을 야기시켰던 게 웹도둑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물 시장에서 6월 13일 그리고 6월 20일에 12,000 계약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항상 해치 포지션으로 한 3만 계약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5,000 계약까지 줄었던 것을 3만 계약까지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선물 대량 매도를 통해서 역시나 선물도 어느 정도 채울 만큼 채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선물 시장에 의한 코스피 지수가 흔들리기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거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3분기부터
이제부터 스마트폰 부품주 다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돌아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일이 뭐 한두 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닥을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예상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오늘 강세 예상 업종 IT와 증권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 업종을 보시겠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2분기 실적 발표 때 큰 화두는 어떤 것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그런 재무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플러스권은 흑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익 개선이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군이 주가에서 바닥을 그리면서 반등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익단이 좋다가 계속적으로 이익단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가 증권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후자가 IT 쪽에서도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들 앞으로도 지금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특히 2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익단에서의 회복세는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방에 대한 열려있는 폭은 지금부터라고 본다라면 한 20% 정도 선은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여타 증권 업종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수익 구조가 아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를 보시겠는데요. SK하이닉스 상당히 거침이 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PBR에는 PER 부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지만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주를 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DNF라든지 원익 IPS 같은 반도체 부품 업종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활발하게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장이 개장을 했는데 양 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이 0.07% 정도 상승한 1983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이런 전차 군단이 PBR 저점 부근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업종들이 조금씩 장밋빛 전망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소폭의 상승 출발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0.25% 코스피보다는 다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세는 단지 스마트폰 부품주 하락에 의해서 야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니까 기타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섹터까지 전이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구분응선은 지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하락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단기에 급반등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같이 스마트폰 부품주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다른 종목 위주로 해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며칠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코스닥 장세가 좀 더 유리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물 시장은 오늘 0.3% 정도 상승한 260포인트에서 지금 거래를 알리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외국인 매도 포지션 거의 3만 계약 부근까지 채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6월 달에 있었던 12,000계약씩 금액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만 계약 이상씩 선물 매도하는
그런 날수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선물 시장도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면서 소폭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오늘 조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3% 정도 하락한 1017원 8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가 얼마나 강세를 보이느냐 이거에 조금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 있는데 역시나 뭐 미국 대신해서 최근에는 유로존 지역에서 경제가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나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글로벌 달러가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강세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0.35% 오른 15,320.13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11,000원 하락한 13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네이버와 포스코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전력 외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과 SK텔레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동서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고요. CJ ENM만 리포트가 나왔죠. 조금 하향 조정했다는 전망에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희성 PB님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업종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쪽은 통신, IT, 증권, 자동차, 완성차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쪽은 유틸리티 쪽이 조금 마이너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좀 안 좋은 쪽 먼저 보시죠. 한국전력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화학업체 중에서도 LG화학 마이너스 0.3%, OCI 마이너스 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IT 업종들 SK하이닉스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그동안 눌림목이 보였었는데 오늘 1.7%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 관련 IT 섹터 LG 이노텍과 지주사 LG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증권이 1%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들 기아차가 오늘 2.7%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들도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호가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금호타이어가 1.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철 쪽도 좋은 쪽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동국제가 동부제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비철금속 쪽 가격 좋아지면서 고려에어 1.6%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체 쪽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바이오 업종, 반도체 부품 섹터, 카메라 모듈 대부분의 섹터가 고른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송 콘텐츠 쪽은 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주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가 반등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158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41억 원 그리고 9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국내 시장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장 모두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억 원 그리고 1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권에서 6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권에서 매도가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수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큰 폭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해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맞춰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포지션 어느 정도는 평년 대비해서 평년 수준으로 구축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 외국인 선물이 1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0계약 그리고 8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역시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 오늘 대량 큰 매수를 보여준다면 현물 시장 동반해서 큰 폭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오늘 양시장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좀 2원 80전 하락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현재 동향 좀 알려주시죠. 네,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80전 하락한 1018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는 저점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요. 1017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1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밤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한산 마이너스 2.9%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믿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성장률 우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1개월물이 1019원 75전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3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21원보다는 약 2원 55전 정도 내린 셈입니다. 여기 환율이 1010원대로 레벨을 다시 낮춤에 따라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오늘 서울 1시에서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020원대 초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내고 물량이 얼마나 유입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러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및 저점 결제 수요가 1010원대 중반을 탄탄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도 1010원대 중후반대에서 어떤 주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오늘도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에 따라서 낙폭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16원에서 102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가요, 멕시코에 신공장 증설한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국전력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유보 결정을 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뚜기는요,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오늘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가 2.2%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신공장 증설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캐파를 키운다라는 그런 부분이 큐로서 이제 승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공장은 올해 말 몬테레이 지역에 이제 착공이 돼갖고 2016년도 가동을 점쳐지고 있습니다. 소울과 K3, 프라이드 등 중소형 모델 위주로 지금 생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처럼 앞으로도 기아차와 현대차 오늘도 멕시코 공장 증설은 단순히 멕시코에 공장 하나 딱 짓고 말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각 현지 생산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담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두 번째는
계속적인 해외에서의 MS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천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업종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성장성 측면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의 빅5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예전 같았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로 GM 같은 경우는 도산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MS를 뺏기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세계 빅5 같은 경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고 있고 MS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와 현대차 PER 부분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오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먹기보다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낙폭과대로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 유보 소식에 의해서 오늘 마이너스 1.2%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을 올해 말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이 오늘 상당히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상 부분이 내년도까지는 유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상당히 정부 시책과 맞물려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팔로우하기는 상당히 매매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5일선이나 21선을 맞고 밑에 있을 때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이쪽 21선은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위에서는 좀 접근을 좀 매매를 당분간 올해 말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올 3분기까지 좀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오늘 1.8%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호가가 좋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오뚜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17%를 증가해 탄탄한 이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유율 상승에 따른 외형 성장 외에도 한국 식품업계가 현재 과당 경쟁을 지금 지향하고 비용을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뚜기 이런 내수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도 빅 트렌드를 그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 증설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SK텔레콤이요. 외국인들이 11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이리버도 SK텔레콤의 피인수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려아연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아연 제가 예전에도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AS를 해드렸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고려아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아연은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석 가격 이런 철강석 가격은 사실상 중국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철금속, 귀금속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아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연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 아연에는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연 가격 향후 전망 자체도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연 가격 상승은 고려 아연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추가 증설에 의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고려 아연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정이 온다면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고려 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반 얘기하다 보면 역시나 무분별하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면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면은 단지 하나입니다.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신규 증설, 설비 투자를 한 바로 직후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비 증설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회사가 공장이 라인을 정상화를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파르게 단계의 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세를 겪는다면 고려아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는 이어갈 공산이 크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설 효과에 의해서 갑자기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 고려 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지금 매수 상위 창구가 모두 외국인 창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장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SK텔레콤 다른 통신사는 현재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SK텔레콤만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이유는 SK하이닉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SK텔레콤 시가총액이 2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7, 8조 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부각받으면서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젠 6월 달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차 배당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릴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모멘텀이 가장 큰 SK텔레콤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주 매력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그리고 영업 정지도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추가적으로 상승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꺾인다면 역시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꺾인다면 SK텔레콤 같이 조정세로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를 항상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이 이제 아이리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리버는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한가 잔량이 400만 주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한번 풀린 상태입니다. SK텔레콤에 피인수 당한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모멘텀은 예전에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미 10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자제하고 보유하신 분들만 오늘장 아니면 내일장을 이용해서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부화재가요. 그동안 굉장히 악재가 많았던 동부그룹주 중에 하나인데 그룹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에 11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키이스트도 그 악재가 많아서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는데 김수현의 위약금 우려 해소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동양시멘트는 동양파워 주식 처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예, 먼저 동부화재부터 보시겠습니다. 동부화재 이틀 전이죠. 이 영업일 전에 동부그룹 자율협약 소식에 의해서 이틀째 급락이 있었지만 오늘 4% 넘게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비계열사는 채권단, 은행단이 자율협약 체결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영권이나 아니면 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권 사실은 그런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화재뿐만이 아니라 동부증권 또 비상장에서는 동부생명까지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일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룹의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그렇게 불거졌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이 큰 영향이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은 재무구조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제조업 쪽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의 반증은 장내 채권의 그런 가격들을 보시면 상당히 비금융권에 대한 그런 동부그룹 내의 회사채도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부분은 주가에서도 상당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같은 그룹 내에 있더라도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분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선 키이스트 소속 배우 가장 중국에서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배우가 김수현이죠. 김수현이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생수 광고 무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김수현이 중국 생수 광고 무대를 계속적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키스트 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또 회사와의, 또 특히나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런 무난한 그런 입점이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가기로 했었고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위약금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과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의 그런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모두 다 실익을 챙기겠다, 또한 이렇게 잘 가겠다라고 키스트 측도 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김수현하고 이제 전지현 배우가 우선 중국 헝다그룹 광천수 헝다빈첸 광고 모델을 발탁이 됐었죠. 원산지가 상바이 산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계약을 이제 취소하기로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사 측과의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이런 광고 모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국 다른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김수현의 행보를 보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키스트 측에서는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시멘트입니다. 동양시멘트 우선은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동양파워 주식을 포스코 에너지에다가 처분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동양파워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인데요. 동양시멘트가 649만 주, 시가로 봤었을 때 2,370억 원으로 받고 포스코 에너지에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2,370억 원 정도면 우선 재무구조 개선에서 상당히 좀 실익 부분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호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양그룹 내에서의 그런 이제 법정 권리 들어왔던 회사들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생한 부분이 굉장히 순환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팔렸기 때문에 동양시멘트 측에서 재무구조 부분이 상당히 확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또 덧붙여서 시멘트 업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업황 같은 분위기도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 5.3%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실적 개선 지속 전망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마트도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ISC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LG 이노텍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연초 대비 거의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안정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LG 이노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런 LG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모바일 모멘텀이 꺾이면서 점차 LG 전자의 G3 이러한 휴대폰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LG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특히나 부품주 LG전자에 공급하는 부품사 역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LG이노텍 1분기에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영업이익이 상향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피크가 아니라 뭐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또 한 번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가 LG이노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뭐 LG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는 한 LG이노텍도 역시 동반해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 LG이노텍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 업황도 굉장히 LG이노텍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보다 LG이노텍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10% 이상 급등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뭐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마트의 성수기는 2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가 2분기인 이유는 역시나 뭐 제습기보다는 역시나 에어컨 쪽으로 매출이 집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2분기 때 오히려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에 뭐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사실상 최근에 뭐 센티멘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마트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뭐 해외 직구를 하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뭐 가전을 크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해외 직구족이 생길 정도로 직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마트의 실적은 센티멘탈적인 면을 봤을 때 뭐 주가적인 측면에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분명한 이마트의 약재고 하반기 실적 개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판가름 나겠지만 하반기에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마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뭐 3% 가까운 마지막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IS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SC 같은 경우는 기업의 업종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ISC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켓 중에서 완벽하게 니치 마켓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도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굉장히 우량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니치 마켓의 업종이 속해 있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량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ISC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사이에 15,000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22,000원까지 상승했던 이유는 D램 이런 반도체 업황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관련된 부품주 이러한 부품주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상태에 있는 재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ISC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역시나 반도체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ISC 역시 실적이 우량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5년까지는 ISC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ISC 역시 주가는 반도체 세트 업체를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3D 프린팅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K텔레콤과 KT 네이버가 주도하는 3D 프린팅 협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두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CJ제일제당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1.3%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라이신 판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메치오닌 판가 또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산업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CJ 제일주당 상당히 그 전고점이었던 39만 원까지 한 번쯤 주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3D 프린팅 관련주인데요. 우선은 그 SKT와 KT 네이버 주도로 해서 3D 프린팅 협회가 출범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프린팅 관련주도 같은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맥, TPC 등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전경련 회관에서 이 3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든지 LG전자 등 우선은 참여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대기업들을 참여하면서 3D 프린팅 모델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이런 부품 업체들 관련주들 직접적인 그 실적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수급 플레이만 지속된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이라크 사태 원화 강세 악재 때문에 2,000선 아래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 4분기 실적 차별화 대응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증권업종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6월 말은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 말은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시점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이 하루는 5천 계약 이상의 매수를, 하루는 또 이상의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변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시장인데요. 현물에서는 기관에서 지금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등 이런 국가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이라크나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한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역시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계속해서 유가가 강세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죠. 이라크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시점에서 유가 강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오늘 다시 지금 3원이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17원대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이런 IT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현대차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도 섹터인 IT와 자동차 환율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을 때 나머지 업종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좀 현금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실적 시즌에 이제 초점을 시장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실적은 삼성전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계속해서 좀 가이던스가 내려가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 좀 좋은 영향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는 꼭 현금을 좀 일부 만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야, 장 출발한 지가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이. 자, 여러분 목탕 가셔서 냉탕, 온탕 들어갔다 오면 감기도 금방 걸리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즉 우리 장 자체, 우리 정치 자체가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도 많이 흔들릴 테고, 심리가 흔들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즉 짧은 수익 구간을 자꾸 맛보려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는 종목, 제대로 가는 종목은 쭉 들고 가지 못해서 짧은 수익으로 마감되어 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손실을 키우는 이런 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은 심지 굳은 매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종목은 쥐고 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구간을 계속 거치다 보면 결국은 확 튀어오를 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금 수익 보고 판다는 거, 조금 손실 구간에서 판다는 거, 시장에서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실은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은 확정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심지 굳은 매매 계속 진행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S 통해서 먼저 좀 살펴드릴게요. 제가 전체 시장을, 2014년도 전체 시장을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하반기 섹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전자 쪽인데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드렸죠. 어버브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냉탕 쪽에 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또 조정을 주면서 매수 구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 구간대는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8,500원대 이하면 얼마든지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51,500원 이상이고 중장기적 목표가는 58,000원이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런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일부를 하고 분할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분할로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 반도체는 전일 조금 소폭 조정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 반도체 살짝 또 차트 보면서 갈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조정 상승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승 쪽에서 계속 가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쪽에 사물 인터넷 밀러링 시스템과 관련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MDS 테크를 말씀드렸는데, MDS 테크가 지금 소폭 구간인 조정 구간에서 조금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MDS 테크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전기차 쪽으로 우리산업하고 코디에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코디에스 누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강하게 들지 못한다. 그래서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가장 가까운 섹터로 스마트카 시스템, 즉 차량 경량화 시스템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에코플라스틱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코플라스틱이 전일 이제 3,625원 을 또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승 가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차분히 이 에코플라스틱의 박스권 돌파 이후의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궂은 매매 중요하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입니다. 대동은 상승 이후에 거의 조정 없이 또다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얘기 드렸던 섹터들 지금 오늘 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흔들리지 않아야 됐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소리바다하고 지금 키스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 소리바다입니다. 탑픽은 키스트는 지금 조정 상승. 그런데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심장 약한 사람들 딱 안 좋은 종목입니다.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심장 약하신 분들 특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소리바다 지금 계속 조정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 구간에서 어제 전일 좀 매수 구간을 좀 잡아드렸고, 충분히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2014년도에 화두를 이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디 쪽에서 섹터를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 먼저 모바일 D램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였죠. 자, 오늘은 이 사물 인터넷의 통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근간 자체가 통신이에요. 이 통신이 없다면 사물 인터넷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이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FC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이 통신에 대한 장비, 제가 참고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탑픽으로 잡아드렸던 것이 바로 OE솔루션입니다. 자, 2014년에 가장 큰 화두, 사물 인터넷의 근간, 그 통신의 영역에서의 섹터, OE솔루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꾸준히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조정이 깊이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19,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급하게 올라왔었죠. 급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이 또 훅 깊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금방 또다시 회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시장 대비 체력이 강하다는 얘기고, 이 체력이 강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OE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차트 모양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자, 강하게 상승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하락폭을 깊게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횡보 구간인데, 이 횡보 구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호예수 물량이죠. 그 보호예수 물량들이 거의 다 기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이 지금 되고 있고,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9,500원대와 바로 16,500원대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죠. 들었다 놨다. 그런데 거래량적인 측면도 보세요. 거래량적인 측면도 결국은 이 구간에서 크게 거래량을 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 없는 밋밋한 구간입니다. 밋밋한 구간에서 상승, 조정, 박스권의 형태만 보인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박스권을 또 최근에 상단을 찍고 또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또 달려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 그리고 지금 이 물량이 거의 다 나온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항아리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밑으로 꺼졌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가 그리고 쭉 횡보를 했다가 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올라오는 항아리 모양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항아리 모양의 패턴을 띌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 OE솔루션은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스마트 트랜시버라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이 OE솔루션 광 트랜시버를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광 트랜시버는요, 소리 신호를 전자신호를 빛신호로, 즉 전자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는 트랜시버, 즉 변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신호를 다시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즉
트랜시버예요. 근데 이 트랜시버를 광 트랜시버에서 바로 스마트 트랜시버로 교체를 합니다. 이 스마트 트랜시버가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 즉 사물 인터넷 근간의 통신에 대해서 꼭 주목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바로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만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소통의 공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11시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여전히 기업체들하고 좀 통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좋은 측면에서 보십시오. 예비군 멘토가 심지구든 매매 하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제 조금씩 어떤 감이 오실 겁니다. 코스피 따라가야 된다. 코스닥 따라가야 된다. 정신없습니다. 그냥 심지구든 매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19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9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3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